자, 7단원 명제와 조건. 자, 먼저 명제라는 거부터 봅시다. 혹시 명제라는 용어 들어본 사람? 명제. 안 들어봤어? 예전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던 거야. 명제라는 게. 근데 지금도 배우고는 있어. 용어를 안 배우는 뿐이지. 솔직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명제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명제라는 용어를 결합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자, 내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앞에 서 있는 이 수학 선생님은 열나 잘생겼다. 야, 그 웃음이 뭐야? 그 예를 든 거라고, 예를. 이씨. 맞아, 틀려? 맞아? 진짜? 고맙다. 야, 너 뭐 먹고 싶어? 갈 때 사 먹어. 자, 기본적으로, 아니면 뭐 이런 예는 좀 애매하다. 뭐 할까? 뭐 할까? 장미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참일까 거짓일까? 애매하지? 그죠? 장미를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저기 있는 우리 휘찬이는 키가 크다. 애매하죠? 왜? 몇 센치 이상이면 큰 건지 작은 건지 알 수가 없거든. 자,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명제라는 거는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장이든 식이든 상관이 없어. 주어진 명제는. 자,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식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문장과 식을 썼다고 해서 그것이 명제가 되는 게 아니라 참과 거짓이 명확할 때. 참과 거짓이 명확할 때. 확실하다는 거겠지? 내용. 그랬을 때 그 주어진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참과 거짓이 명확하면. 내용 됩니까? 이해되겠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이다. 맞지? 이건 참이잖아. 그지? 맞습니까? 뭐든 누가 봐도 명확할 때 그 기준이 확실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딴 거. 자, 4 더하기 3은 9. 제 명제일까 아닐까? 좀 애매한가? 제 맞아 틀려. 틀리지? 명제야. 이 학생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문장적 개념에선 명제를 잘 찾아. 참이다 거짓이다라는 부분이 명확하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잘 결합을 시키거든. 근데 식을 갖다 이렇게 써버리면 어떤 학생들이 하고 쌤 저는 명제가 아니에요. 왜? 틀렸으니까요. 틀렸으니까 명제인 거야. 이해되겠어? 틀렸다라고 확인이 가능하면 명제인 거야. 맞았다라고 확인 가능해도 명제인 거고. 그래서 명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인 명제가 있고 거짓인 명제가 있어. 이해됩니까?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되게 질문 많이 받던 건데 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관없어요. 왜요? 얘는 그냥 거짓인 거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수식적 개념들이 틀린 거를 갖다가 사용할 일은 없었잖아. 그래서 맞는 경우, 즉 참인 경우만 갖다 쓴 것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짓인 경우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명시를 해야겠지만 거짓이라고. 내용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앞전까지 배웠던 것들은 틀린 경우나 거짓인 경우는 갖다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 안 했어. 근데 이제부터는 거짓인 경우도 갖다가 보여줄 거야. 그래서 뭘 나타낼 거야?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찾아내는 걸 갖다가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들은 명제라는 게 무엇이냐? 딴 거 없어. 무조건 봤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만 있으면 얘는 명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 내용까지는 솔직히 중학생 때 배우던 개념 끝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이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을 좀 업시킬 거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덧붙이자? 이런 내용을 덧붙일 거야. 조건. 그래서 제목이 명제와 조건인 거죠.
자, 조건 뭐냐? 자, 예를 들어보자. x 더하기 3은 5. 참이야 거짓이야? 참일 거짓일까? 이거 맞아 틀려? 자, 맞다 틀리다가 뭐야? 이거 뭔 뜻이야? 같다지. 는 아니야. 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중학생들을 중학교 3학년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는 고등학생들이 자꾸 말해. 이거 는 아니야 이거. 같다야. 그럼 얘가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별하는 건 어떻게 판별해야 돼?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같냐고. 같으면 참, 안 같으면 거짓. 자, 여기 계산은 몇이야 이거? 7이잖아. 같아 안 같아? 안 같잖아. 그래서 거짓인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같냐 안 같냐? 근데 모르지. 왜? x가 몇인지 어떻게 알고?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x가 2였으면 참이지. x가 2가 아니면 거짓이지. 그쵸? 이 식은? 따라서 얘는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특정 문자나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는 경우 이런 형태의 식을 우리는 조건이다라고 그래요. 내용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조건을 모아서 뭘 또 만들 거야. 우선 조건이 무엇이다만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해주는 x의 값이 있죠. 그렇지? 그래서 그 안에서 참이 되는 경우가 되는. 자, 참이 되는 x의 값을 모아서 걔를 갖다가 집합으로 이렇게 나타냈대. 참이 된 x의 값. 이걸 갖다가 뭐라 부른다? 얘를 갖다가 주어진 조건의 진리집합이다라고 합니다. 쟤를. 주어진 조건의 진리집합인 거야. 어떤 조건이 참이 되게 해주는 x의 값만 끄집어내봐라. 자, 되나 여기까지? 자, 조건이야. 얘는 진리집합이야. 근데 문장만 딱 써놓고 쟤는 조건이야. 이래버리면 애매해요. 우리가 앞에서 집합 배울 때도 집합 이름 붙였지. 조건도 이름 붙일 거야. 그래서 보통 여기다 어떤 식의 이름을 붙일 거냐면 알파벳 문자 써서 이름을 붙일 건데 보통 주로 쓰는 조건을 나타내는 문자는 뭐 P, Q, R을 보통 씁니다. P나 Q나 R을. 그때 요 조건 나타내는 P를 자, 집합은 뭐 썼어? 대문자 썼죠? 조건은 소문자 쓸 거야. 소문자. 소문자 P, 소문자 Q, 소문자 R. 그의 조건을 나타내는 명칭이야. 그러면 선생님, 진리집합도 이름이 있나요? 있습니다. 얘는 P 조건의 진리집합이잖아. 따라서 이것에 이름을 붙일 때도 P를 갖다 붙일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합은 이름은 뭘 쓴다? 대문자 쓴다. 그래서 얘는 대문자로 표시하죠. 저렇게. 내용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냥 우선 첫 번째 조건이란 무엇인가 라는 놈을 우선 봐야 돼요. 자, 조건 딴 거 없어. 그 안에 뭔가 들었어. 뭐가? 미지수가. 그래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대. 이런 것들이 조건인 거야.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방정식처럼. 방정식처럼. 그럼 진리집합도 뭐가 되겠어? 그 방정식의 근 같은 개념인 거지. 형 자체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근을 모아서 집합 만든 게 진리집합이다. 자, 조건 별거 아닙니다. 별거. 내용 쉽습니다. 아직은. 나중에 좀 묶이면 좀 말이 틀리겠지만. 자, 문제는 조건 한 개만 놓고 보면 별로 문제될 게 없어. 되게 간단해. 근데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낼 게 없거든. 그래서 뭘 하자? 조건 2개 이상을 엮어볼 거야. 형태를.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를 연산은 아닌데 연산처럼 뭔가를 하자라는 부분이 좀 생겨요. 자, 그래서 조건에서 2개 이상의 조건을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근데 그 연결시킨다라는 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 그리고 보통 진리집합이 주어질 때는 이건 어떻게 해석하자? 이 조건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뭔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진리집합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라는 거. 그냥 얘는 주어진 수식인 것뿐이지 이것을 갖다가 자, 보통 우리가 조건 주어지면 거짓인 경우는 따질 일이 없어. 왜? 항상 지금까지 우리가 거짓인 경우 따져서 할 게 없잖아. 대부분은
참이 되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돼라든가 하는 어떤 참이기 위한 내용 가지고 그 조건을 해석을 할 거라는 거야. 즉 뭘로 해석하자? 진리집합 가지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있는데 저 두 개를 어떻게 엮을 거냐? 첫 번째, 또는이라는 개념으로 묶어낼 수도 있고 두 번째, 그리고라는 개념으로 묶어낼 수도 있어요. 내용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3은 5 또는 x 플러스 2는 뭐 3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내기만 하면 돼. 물론 나중에 그것을 해석해서 문제화 시키는 게 어떤 내용이냐가 문제인 건데 그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우선 기본 개념부터. 자, 문제는 P 또는 Q 이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 자, 얘를 해석하면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물론 이것을 해석한다는 건 뭐야? 진리 집합 가지고 해석한다는 뜻인 거야. 자, 그러면 P 또는 Q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면 어떤 형태꼴로 해석을 하자? 집합으로. 자,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 P, 라지 P.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Q 되죠. 자, 그러면 또는이라는 개념에 대한 무언가 연산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아까도 물어봤죠? 지금 집합이야? 그럼 또는도 집합화 시킬 거야? 그럼 또는은 집합화 시키면 뭐였어 아까? 무슨 집합? 아, 또는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집합화 시키면 무슨 집합 되겠어? 연산 중에서. 합집합. 합집합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는 간단하겠네. 교집합으로 해석할 겁니다. 뭔 소리야? 뭐냐 이거? 아, 태권도 있지? 맞다. 자, 내용 여기까지. 자, 우선 해야 될 것들은 두 조건을 저렇게 연결해서 뭔가 내용을 만든다라는 거. 자,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자, P라는 조건이 있어. 앞에 요딴 걸 붙일 거야. 물결 모양. 자, 이걸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not P. 뭔 뜻이야?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 그래서 쟤를 뭐라 불러? 쟤를 갖다가 조건 P에 대한 부정이다라고 말을 해요.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를 갖다 부정 뭐가 될까? 자, x 플러스 3은 5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쭉 자, 나 P는 뭘까요? 간단해요. 부정이니까 무엇이다 부정 무엇 아니다 만들면 돼. 간단하게. x 플러스 3은 5가 아니다. 얘가 부정인 거야. 형태. 내용 되겠어? 뭐 크다의 부정, 크다의 부정. 크다의 부정. 크지 않으면 돼. 그럼 뭔 뜻이겠어? 자, 국어에서는 크지 않으면 뭐야? 작다거든요? 수학에서는 크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 꼭 작아야 돼? 그치. 같아도 되지. 그치? 이런 것들이 부정인 거야. 형태상 봤을 때. 내용들. 그래서 보통 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부정은 뭘 생각할 수 있다? 무엇이다를 부정하면 무엇이 아니다라고 부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 말고 되게 종류가 좀 여기까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되게 단순한 형태의 조건을 갖다가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할 거리가 없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여기에 뭐가 막 붙어요. 이 안에. 부등호가 붙을 수도 있고 앞에 또 다른 조건이 붙을 수가 있어. 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든가 뭐 임의의 실수 x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문제가 더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부정하면 걔네들을 다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부정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무엇이다를 부정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부등호를 부정할 수도 있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부정할 수도 있고 세 번째, 또는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그리고를 부정할 수도 있고 다섯 번째, 지금 여기는 없지만 나중에 보시면 모든의 개념과 또 그 다음에 또 어떤이라는 개념이 붙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개념을 부정할 수도 있고
여섯 번째, 어떤이라는 조건을 갖다 내용을 부정할 수도 있어. 쟤네들을 다 부정하면 뭘로 부정이 된다? 전부 다다 걔네가 아니다라고 하면 돼요. 즉 무엇 부정하면 무엇이 아니다가 되겠지. 크다 부정하면 작거나 같다. 작다 부정하면 크거나 같다. 돼요 여기까지? 이하 부정하면 이제는 돼야 돼. 또는 부정하면 그리고. 또는 부정하면 그리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 모든 부정하면 어떤. 어떤 부정하면 모든. 자, 이게 전부 다 부정입니다. 형태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부정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용을 좀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 여기까지? 오케이? 자, 지금 명제 조건 딱 두 가지 개념만. 아직 뭐 할 건 없어. 지금 당장 볼 것은 명제란 무엇인가, 조건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조건에서 그 조건을 갖다가 해석하는 것은 뭘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조건들 가지고 엮어냈을 때 어떤 연산 형태를 이용해서 해석을 할 것인가. 근데 명제 부정이라는 개념. 여기까지 먼저 놓고 한번 예제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조금 더 내용들을 더 결합 좀 시켜보죠. 자, 문제 가겠습니다. 자, 70번이요. 자, 70번.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자, 1번. 2x 플러스 8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참여 거짓이야. 모르지. 그치. 명제 아닌 거야.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 쌤, 미지수 들었으면 전부 다 명제가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1, 4 플러스 x 마이너스 5. 자, 참일까 거짓일까? 자, 미지수 있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참이야? 확실해? 참이죠. 항상 똑같지. 왜? 어차피 여기 부분 정리하면 x-1 돼. x라는 미지수가 있어도 항상 똑같아. 즉 어떤 개념이야? 항등식. 항등식. 다시 말해서 뭐가 된다? 미지수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명제 아닌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미지수가 있던 없던 뭐만 찾으면 돼? 맞냐? 틀리냐만 보면 돼. 따라서 근데 문제는 어쨌든 1번은 명제는 아닐 거야. 자, 2번. 6의 약수는 10의 약수니. 맞지? 맞네요? 그죠? 답은 1번이네? 답은 1번이야. 왜? 명제 아닌 거 차지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2번, 3번, 4번 한번 봐보죠. 2번. 6의 약수는 10의 약수다? 참이야. 왜? 6의 약수다 10의 약수 맞으니까. 그지? 3번. x가 1이면 x-3은 3이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저 뒤에 나오면 3번 같은 걸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내용을 갖다가 결합시킬 건데 우선 지금은 이해되는 대로. 자, x가 1이면 그 x에서 4를 뺀 게 3이야? 아니죠. 틀렸지. 왜? 마이너스 3 돼야 되니까. 따라서 어쨌든 얘는 거짓인 거야. 그러므로 명제야. 자, 조심해야 돼. 거짓인 명제 있다. 거짓이면 명제인 거다. 확인해야 돼요. 4번은요. 두 자연수 A, B가 홀수야. 그럼 더하면 짝수다. 맞지? 그렇죠. 참이야. 즉 4번 참인 명제야. 자, 2번 참인 명제, 3번 거짓인 명제, 4번 참인 명제. 자, 5번은요. 두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막곡지각의 그이는 서로 같다. 맞지? 그렇죠? 이게 참인 명제야. 그래서 보통 5번 같은 건 정리라 그래. 정리. 근데 요즘은 안 배워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내용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71번이요. 자, 전체 집합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배우는 명제와 조건 파트가 해석적 내용 자체가 어떤 집합적 개념 가지고 해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합의 성질들이나 연산 내용을 되게 많이 갖다 씁니다. 그런 부분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선 전체 집합은 20 이하의 자연수래.
자, 그래서 어떤 P 조건이 있대? 4의 배수 2고 그리고지 이 16의 약수. 실제로 이 안에는 이 P 조건이긴 한데 실제로 세분화해서 보면 얘도 조건이고 솔직히 얘도 조건인 거거든. 내용상. 그것에 그리고 무슨 집합? 그리고 교집합. 기억이잖아, 기억. 교집합. 오케이, 말이? 쌤, 또는 디귿인데요? 따지지 말고. 됐어? 따라서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 여기의 결과물과 여기의 결과물의 교집합 따지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4의 배수 뭐 있겠습니까? 4, 8, 12, 16, 20. 16이었으면 1, 2, 4, 8, 맞냐? 16. 되죠? 따라서 주어진 걸 결론적으로 진리 집합화 시키면 뭐만 따지면 돼? 똑같은 거. 교집합이니까. 왜? 그리고잖아, 그리고. 따라서 쓰면 뭐 쓰여있어? 4, 8, 16. 이게 P 조건의 진리 집합이죠. 앞에다가 명시하시면 되겠네요. 짠짠. 변화까지. 자, 저게 P 조건의 진리 집합입니다. 저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한 개도 안 왔습니다, 지금. 되게 쉬워요. 자, 72번. 여기서부터 좀 애매해지네. 자, 72번. 자,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자, P 조건. 마이너스 2보다 커. 뭐가 x는 3이야. 자, Q 조건. 마이너스 3 이상. 5 미만. 자, 저런 조건이 있어. 조심할 건. 얘네들은 이거 한 개가 하나씩 아닙니다. 이건 두 개가 엮인 거야. 우리 앞에서 집합할 때도 했었어. 이거 원래 뭔 뜻이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리고 x는 3 이하다. 두 가지 합쳐진 거죠. 이게 명제에서는 되게 중요해. 꼭 봐야 돼. 좀 이따 저 뒤에 가면 문제 또 나오겠지만. 자, 근데 뭐 하죠? 우리가 할 거는 자, P 또는 not Q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대. 조건이. 자, 조건이라는 게 P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이지만 또는과 그리고에서 엮여진 것도 전체 하나의 조건으로 봅니다. 그죠? 자, 문제는 이거 전체를 부정을 하래. 저거 전체를 부정하래. 자, 물결 모양의 표시는 뭔 뜻이다? 부정. 그러면 이 안에서 부정해야 될 건 몇 개가 있느냐? 3개가 있습니다. 뭐? 얘도 부정하고 이것도 부정하고 얘도 부정할 거야. 3가지 다 부정해야 돼. 그러면 결론 뭐 나오겠어, 쟤는? not P 그리고 얘가 문제인데? 아니 선생님 부정되어 있는 또 부정은 뭐가 될까요? 자, 여집합이 뭐야? 자기 자신이지. 그죠?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야. 헉, 아까 저 P에 저 not P 저 진리집합 안 썼다. 미안하다. 3번. 아까 그 조건 결합시켰을 때 미안해. 아까 안 썼네. 자, not P 이거 집합화 시켜서 해석하면 뭐라고? 쟤는 P의 여집합이 미안해. 빼먹었어 아까. 선배 빼먹었다. 자, 이건 여집합 말하는 겁니다. 왜? 그게 아닌 거니까. 아시겠죠? 자, 조건의 부정을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다음처럼 여집합 쓸 거야. 따라서 뭐가 돼? not Q에 또 not이 붙으면 여집합이 여집합인 거야. 따라서 그냥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 돼. 이렇게. 되네까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래? 이것의 부정을 말해라. 선생님, 끝난대요? 위의 조건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 있잖아. 어떤 범위적 개념으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를 이용해서 나타내어보자라는 뜻인 거예요. 형태가. 그래서 주어진 거 한번 나타내어 보려고 만들어 봐야죠. 우선 뭐 Q는 그냥 갖다 쓰면 되지. Q는. 자, Q는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3 이상 5 미만 그냥 갖다 쓰겠습니다. 문제는 얘네요. not P. 자, 저 P라는 조건을 부정할 거예요. 조심할 건 이걸 부정했더니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쌤, 저 보면 마이너스 2짠 X 이렇게 해서 얘예요. 돼,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아니, 3보다 큰데 마이너스보다 어떻게 짜고? 말이 안 되거든. 왜 이렇게 돼? 잘못 부정했으니까. 이런 식의 부정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저기는 P라는 조건부터 해석해야 돼요. 자, 아까 말했잖아. 이거는 한 가지의 내용이 들어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쟤는 뭐가 들어앉아 있는 거다? 쟤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리고 x는 3 이하다가 들어있는 거야. 내용이. 따라서 주어진 걸 갖다 얘를 갖다 부정해야 돼. 그럼 여기서는 몇 가지 부정해야 돼? 여기도 세 가지 부정해야 돼. 요 부등호, 요 그리고 요 부등호. 이 세 개 다 부정해야죠. 내용 여기까지. 그래서 주어진 걸 정리하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not p. 저거 부정하면 x는 마이너스 2 이하 그리고 부정해서 또는 쟤는 3 초가 이렇게 부정되죠. 그리고 q는 마이너스 3 이상 5 미만 이렇게 되겠지. 됐나 여기까지?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돼? 이걸로 엮어야지. 자, 그리고 무슨 집합이라고 다시 말하지만 교집합. 돼요? 따라서 얘를 해석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3초가 였던 걸 뭘로? 저기 있네요. 마이너스 3 이상 쭉 가서 5 미만. 그리고니까 뭘로? 교집합. 따라서 해석하시게 되면 결론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이상 x는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3초가 5 미만 이라고 해석해서 진리집합 형태처럼 뭐 진리집합은 아니지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72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73번이요. 자, 7단원 마지막 문제입니다. 짜잔. 자, 13번. 임의의 실수 A, B, C가 있는데 자, 이런 조건이 있대.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 제곱은 0. 자, 문제에서 A, B, C는 지금 실수를 했어. 근데 뭐하지? 저것을 갖다가 부정하래. 쟤를 부정하면. 저걸 부정한 내용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게 뭐가 있겠느냐? 얘를 찾으랍니다. 자,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우선 얘가 말하는 게 뭔지부터 찾아야 돼.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 제곱은 0이 된다. 그럼 A, B, C가 무슨 뜻이냐? A, B, C 지금 실수죠. A 빼기 B도 실수고 B 빼기 C도 실수고 C 빼기 A도 실수야. 자, 실수 제곱하면 음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근데 더해서 0 돼야 돼. 그럼 뭐 돼야 돼? 다 0 돼야 되죠. 그치? 다 0 돼야 돼? 맞나요? 응? 다 0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써도 되겠어? A는 B랑 같고 그리고 B는 C랑 같고 그리고 C는 A랑 같아 라고 쓸 수 있지. 맞나요? 여기까지? 자, 아직 저 조건을 갖다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뭔 뜻이야? 얘는 결론적으로 A랑 B랑 C랑 같다는 거다. 싹 다. 그쵸? 맞나요? 그래서 얘를 부정할 거야. 부정.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 한 열에 6명은 이렇게 쓰죠. 쌤, 얘요. 이다를 아니다로 바꿨으니까. 하면 틀리는 거야. 쟤는 틀린 겁니다. 저런 식의 부정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정해요? 예로 부정해야 돼. 예로. 부정은 개개의 것들을 부정하는 거지 한 번에 묶어놓은 걸 부정하는 건 없어. 즉 주어진 부분에서 물론 이 뜻이 얘는 맞아. 근데 A는 B는 C는 같다라는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어떻게 묶인 거야? 이러한 세 개의 조건이 묶여있는 거거든. 내용 안에서. 따라서 부정하려면 이걸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얘를 부정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디? 5개.
이다를 아니다라고 그리고를 또는으로 따라서 주어진 내용을 갖다 부정하면 결론은 이렇게 나와야 돼. A는 B가 아니다. 또는 B는 C가 아니다. 또는 C는 A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 거야.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얘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런 내용은 없어.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누구한테 물어볼 때 그러더라고. 다 틀리다고요. 이거 다 틀리다 뜻 아니다. 이거 오류야, 이게 모순이야, 이건.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아시겠나요? 이런 식의 부정은 없어. 이렇게 부정돼야 돼.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1, 2, 3, 4, 5번에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찾아야 돼. 근데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해석 잘해. 자, A는 B랑 같고 그리고 B는 뭐야? 다 같다고요. 그럼 얘는 뭔 뜻이야? 이게 뭔 뜻이야, 이거? A는 B랑 안 같아. 또는 B는 C랑 안 같아. 또는 C는 A랑 안 같아. 이게 뭔 뜻일까요? 오, 틀린 게 있다. 틀린 게 있다. 이 뜻 자체가. 다른 게 있다. 아, 틀리다. 다른 게 있다. 라는 뜻인 거야. 다 다르다가 아니라 다른 게 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한 뭐 세 개 중에 두 개가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뜻인 거야. 내용이. 아시겠습니까? 문장 형태로도 해석이 가능해야 되고 반대로 문장 형태의 해석을 갖다가 수식으로도 바꿔줄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5번에서 말하는 내용들 한번 해석해 봐야죠. 자, 1번, 2번, 3번에 4번에 5번인데 자, 1번 뭡니까? A-B, B-C, C-A는 0. 저게 뭔 뜻이야? 자, 0 돼야 돼. 저 0 되면 다 0이어야 돼? 아니지. 자, 이것을 해석하면 뭐가 되겠어? 쟤는 A는 B 또는 B는 C 또는 C는 A죠. 즉 이것도 해석하면 뭐가 돼? 같은 게 있다. 틀린 게 있다. 하지만 어쨌든 답은 아니다. 왜? 다른 내용이잖아. 맞습니까? 다른 내용이에요. 따라서 1번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케이 말이? 자, 2번. A는 B랑 같지 않고 그리고죠? B는 C랑 같지 않고 C는 A랑 같지 않대. 어쨌든 답은 안 돼. 왜? 얘는 그리고 얘는 또는이잖아. 이것의 뜻은 뭐야? 틀린, 다른 게 있다고. 얘는 다 다르다지. 그럼 이제 물어봐야죠. 그럼 다 다르다는 어떻게 표현해? 얘는 아니랬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다 다르다 뜻 아니야? 왜? A는 B랑 다르고 B는 C랑 다르거든? 그럼 A랑 C랑은? 몰라. 이거는 알 수가 없어. 다 다르다를 나타내려면 굳이 쓴다면 뭐 이런 거? A, B, C 이러면 돼요. 이러면 다 다른 거야. 이러면. 아시겠습니까? 저거 다 다르다 아니다. 조심해야 돼. 어쨌든 답은 아니야. 되죠? 자, 세 번째요. 자, A-B, B-C, C-A가 이번에 뭡니까? 0이 아니다. 얘 0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0 되지 말아야지. 그럼 전부 다 틀려야 되지. 그럼 위에 거네? 이거 같은 뜻이네? 3번이 2번이야. 같은 거야. 어쨌든 답은 아니야. 3번이랑 2번 똑같은 거야. 같은 내용이야. 즉 얘를 해석하면 얘가 되는 거지. 내용상. 지금 4번은요. 뭡니까? A, B, C는 서로 다르다. 에? 얘인데? 즉 2번, 3번, 4번은 다 같은 겁니다. 2번, 3번, 4번은 다 똑같은 뜻인 거야. 그래서 얘도 답은 아니야. 그럼 맞는 건 5번밖에 없겠죠. 뭐 돼 있어? A, B, C 중에 서로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이 말인 거지. 자, 문장 잘 봐야 돼. 나중에 보면 문장을 갖다가 수식화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 하거든. 또 수식을 갖다가 문장화 시킨 것도 힘들어 하고. 그래서 이건 좀 잘 보셔야 돼요. 5번이 맞는 겁니다. A, B, C 중에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는 있대더라 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5번. 자, 지금 명제란, 조건이란 요것만 지금 보고 있어요. 형태를. 우선은 요 내용이 만들어져야 이제 본격적으로 명제와 조건에 대한, 물론 이제 명제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올 거야. 그럼 어떻게? 조건 가지고 명제를 만들 거야, 이제 앞으로는.
예, 그 부분이 이제 좀 봐야 될 부분인데 우선 지금 당장은 명제란 무엇인지 조건이란 무엇인지 요 내용에만 좀 집중해서 형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단원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